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개해 볼 덱은 이제 메르피 스프라이트입니다. 마듀 버전이고요. 마듀 금제에 맞춰놓긴 했는데 뭐 추가적으로 스프라이트에 대한 제재가 더 가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타터 준제한인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일단 스타터만 준제한으로 놓고 덱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메르피 스프라이트이기 때문에 제 주관도 많이 들어갔고, 여러분 승률 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라이트를 이기려고 짠 게 아니라 약간 놀려고 짠 느낌?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승률 덱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프라이트 축부터 보겠습니다. 스프라이트는 Z 3장, 블루 3장 풀 투입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레드, 캐럿 이렇게 2장, 1장을 투입을 해줬습니다. 레드 같은 경우가 2장 들어간 이유는 일단 전개 과정에서 패트랩을 좀 막아주는 능력이 있어서 네, 레드를 2장을 투입을 했고요. 캐럿도 어차피 한 턴에 1장밖에 못 쓰기 때문에 캐럿은 이제 1장만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캐럿이 묘지로 보내진다 하더라도 엘프가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르피 축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피 축은 퍼피와 캐시만 들어가 있고요. 퍼피는 1장, 캐시는 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퍼피 같은 경우는 잡을 각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패 잡히면 이득이고 안 잡히면 그만인 느낌?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퍼피는 이제 1장만 투입을 했고요. 퍼피가 어쨌거나 잡히면 좋기 때문에 카란토사는 이제 2장을 투입을 했습니다. 패에 이제 잡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1장이, 그래서 2장을 투입을 했고요. 캐시 같은 경우는 많이 잡아주긴 해야 돼요. 캐시가 이제 전개 과정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캐시로 가져올 수 있는 카드가 이제 재빠른 비버가 있죠. 재빠른 비버, 그다음 호비어 비행대, 수왕 알파까지 이렇게 총 3장을 주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비어 비행대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 효과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디클 뽑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고, 한번 묘지로 보내지면 거의 안 써요. 그래서 뭐 굳이 뭐 메르피의 숨바꼭질을 써서 되돌릴 필요가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빠른 비버 같은 경우는 숨바꼭질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카드가 되겠고요. 재빠른 비버를 통해서 좀 전개가 안정성이 생겨요. 전개가 안정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추가 전개도 할 수 있고. 근데 또 다른 전개 축에는 도깨비 개구리가 있습니다. 도깨비 개구리 같은 경우는 덱에서 이제 기간틱 스프라이트 효과로 주로 나오고요. 묘지로 보내졌다가 다시 엘프 효과를 한 번 더 나와가지고 이제 풍력 개구리 2번 소환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익 신용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또 스프라이트 덱 짰을 때 라익 신용 넣고 딱 10판만 해보세요. 10판만 해봤는데 그 중에 상대가 전개덱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뭐 스프라이트가 나온다든지 뭐 데스피아도 사실 3장까지는 안 세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라익 신용이 정말 이게 사람들이 스프라이트를 얼마나 많이 쓰냐에 따라서 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했는데 그 중에 뭐 10판 했는데 한 스프라이트가 한 5판 나왔다, 그럼 라고체 넣으셔야 되고요. 안 나왔다, 막 다 함떡덱들만 나오고 막 스킬 드레인 맞아서 계속 졌다, 그러면 이제 라구체 말고 다른 뭐 마법 견제 카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수왕 알파인데, 수왕 알파 같은 경우는 역할이 좀 많습니다. 일단 공격력이 3000에다 특수 소환이기 때문에 일소권 안 쓰고 소환하는 것도 장점이고, 일단 아폴로우사를 뚫을 수 있어요. 네, 아폴로우사를 공격으로 뚫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빈검령을 공격으로 뚫어야 돼요. 빈검령의 효과를 빼주는 용도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수왕 알파는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무조건 넣어야 돼요. 수왕 알파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왕 알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캐시 효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1장 더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패트릭 같은 경우는 네, 증지 우라라, 그다음에 드롤, 로크버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일단 우라라는 거의 낙인 데스피아 상대로 좀 낙인 융합 막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고, 증식의지는 내가 스프라이트를 쓰지만 상대도 스프라이트를 쓰면은 힘들기 때문에 증식의지는 스프라이트 진짜 딱 생각하고 넣은 거예요.
그래서 3장 풀투입을 한 모습이고, 우라라는 이제 2장만 넣은 이유는 이제 낙인 말고는 뭐 후안다리즈나 뭐 스프라이트 이런 애들은 우라라 한 대 맞는다고 별로 안 쓰러져요. 그래서 네, 2장만 투입을 했고, 네, 드론 로크보드 같은 경우는 요즘 덱 서치가 하도 많아가지고 지금 덱들이 너무 많아요. 덱 서치 효과가. 그래서 이제 로크보드를 통해서 상대 전개를 좀 중간에 끊어주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게 데스피아 상대로 좀 많이 강한 것 같긴 해요. 이제 데스피아 같은 경우가 도화 알베르가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도화 알베르 공격력이 1800입니다. 도화 알베르 가가지고 당연히 낙인융합 들고 오겠죠. 근데 이제 필드에 캐롯이 있는데 캐롯을 뚫고 낙인융합을 써야 낙인융합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캐롯 수비력이 1900인데 이 친구 공격력이 1800이기 때문에 못 뚫습니다. 못 뚫어요. 근데 이제 상대가 낙인융합 말고도 다른 카드를 패에 넣어가지고 캐롯을 없애려 한다 할 때 이제 드로를 던져주시면은 상대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낙인융합 한 장 패에 넣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낙인융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명자 계열들이 있는데 스프라이트가 가장 취약한 패트랩이 일단 니비루 케어는 쉽게 되죠. 네, 니비루 케어는 쉽게 되고 저기가 안 돼요. 증식의 쥐. 증식의 쥐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덤의 지명자를 2장 넣고 말살의 지명자에서 지명자를 총 3장 넣어서 증지를 견제를 하겠다. 이렇게 플레이가 되겠고요. 졸겸 같은 경우는 여러분 6장 째지 마세요. 그냥 3장만 째도 다 나와요. 덱 구성이 하도 탄탄해가지고 3장만 째도 스프라이트는 다 나옵니다. 잘 나와요. 되게 보통은 잘 나와요. 근데 진짜 말렸을 때 쓰긴 하는데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피의 깃털과 라스터만 이제 마음 파괴류. 이제 좀 아픈 게 버노미쿠스랑 디노미스쿠스 그러니까 버노미라고 부르죠. 버노미하고 스킬 드레인 요 2장을 좀 많이 아파해요. 기본적으로 일반 소환됐을 때 이거 째버리면은 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2개를 좀 케어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라스트홈을 넣어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스타터는 이제 2장 넣는데 한 장이면 좀 어떻게 하다보다는 좀 막힐 수도 있거든요. 스프린트 없을 때는 스프린트 있으면 한 장만 있어도 잘 돌아가는데 없으면 이제 스타터 2장이면은 진짜 강하다. 근데 한 장이면 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무조건 넣으시고요. 근데 신의 심판 이것도 이제 스프라이트 무서워가지고 제가 넣은 카드입니다. 일단 스프라이트의 약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일단 필드에 레벨 2 몬스터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초동 전기를 뭘로 가냐면 이제 비버나 도깨비 개구리로 일반 소환을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 소환을 할 때 여러분 신의 심판을 맞춰버리면 스프라이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페스타터가 있으면 하겠지만 스타터가 없다면 일반 소환했을 때 그걸 잘라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신의 심판 3장 넣어준 모습이고요. 포용 같은 경우는 넣기도 좀 그렇고 안 넣기도 좀 아쉬워서 2장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후안다리즈 같은 거 만났으면 얼른 막아가지고 전개 막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멜피의 숨바꼭질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버밀리온 디클레어러나 이런 카드들이 재빠른 비버한테 이걸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재빠른 비버를 일반 소환했을 때 상대가 이제 버디클 딱 던지면서 재빠른 비버가 터져버리면 게임도 같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숨바꼭질 발동해놓고 재빠른 비버 일반 소환하면 이거를 맞아도 덱에서 특수 소환은 안 되겠지만 다른 스프라이트 몬스터를 전개를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스트라 덱을 보실 건데요. 엑스트라 덱 같은 경우는 기간틱 스프라이트 3장, 그다음에 엘프 2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카레나 이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이 카드 졸겸으로 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순매, 그 다음에 캐시아크, 보통 세인토리아 이렇게 3장 째고 나오거든요. 근데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순매가 한 장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2장을 넣었고, 캐시아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틱 스프라이트 공격력 6400 기본 콤보 아시죠? 엘프 같은 거 소재로 삼아서 나오면 공격력이 3200이고 캐시아크 효과로 쓰면은 공격력이 6400이 되는 그런 형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지오스는 딱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디클도 설명 딱히 안 드려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IP 마스카레이나 효과가 이제 필드에 있는 엘프 먹고 이제 상대 턴에 효과내성 아폴로사나 자신 턴이면은 효과내성 아스트람, 요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덱 구성을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환경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잼 많이 모으세요. 화이팅!